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선거 줌TV의 공정선거 줌TV의 신현민입니다. 공정선거 줌TV. 예. 전자개표 하지 말고 수개표 하자는 것이 제 모토입니다. 제가 왜 공정선거를 들고 나왔냐면, 저는 원래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국민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활동을 했고요. 공정선거 국민연대의 줄임말이 공정연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수지우체국 사건. 수지우체국을 제가 맨 처음에 보도를 했죠. 우체국에 의해서 허술하게 이동되는 그런 과정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거 사무실에서 부재자 투표를 한 후 3일 동안 보관을 했었죠. 그런데 그 취합한 다음에 그 봉투를 어떤 그 선거함에 보관해서 봉인하고서 선거함에 넣고 봉인하고 이동하는 거로 저는 그동안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시가 됐어요. 추적하면서 수지우체국에 가면서 그 안에 들어오진 못하게 하고 하는 걸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 CCTV, 수의실에 CCTV를 거기를 촬영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신문으로 다 가렸더라고요. 나중에 그 끝나고 나오는데 9명, 10명의 직원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과장이나 이런 사람도 중국인이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번 발칵 뒤집혔었고요. 많은 시민들이 수지우체국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또 연락도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정선거는 그때는 이제 몰랐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뽑은 내 표를 내가 지키자. 그래서 그 시민단체, 공정연이라는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제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제 직급은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자료, 그 다음에 그 파워포인트, 이런 그 모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전국에 다니면서 공정연 대표하고 거기에 사무총장이 있어요. 아주 상당히 잘생긴, 애국자죠. 그 애국자, 또 거기에 또 애국자 목사님도 계셨었죠. 이분들이 아주 뜻을 합쳐서 초반에 엄청나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대구도 가고, 또 어디야 그 창원도 가고, 또 저 지방에 또 한옥 멋있는 멋있는 기와집, 여러분들 그 제 거 보면 공정연 보면 기와집이 멋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촬영해서 처음에 그거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2020년 4월 15일이니까 2019년 4월, 3월, 4월, 5월, 6월 그때부터 해가지고 국민들 계몽을 하러 다녔죠. 그리고 이 사전선거 하지 말고 본투표하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4월 15일 전에 13일인가 부재자 투표를 했었죠. 그때 이제 그 전국망을 다 했는데 전라도만 빠졌어요. 전라도는 워낙 또 야당 편이고 더불어 편이 민주당 편이니까 거기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고요. 서울, 부산, 대구, 전라도 지역 빼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각 지역의 선거 사무실, 사전선거에서 이 부재자 투표한 그 표를 감시를 하기 위해서 부재자 투표함을 감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수지 같은 경우도 이 근무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정위원뿐만이 아니라 공선감이라든지 다른 단체, 다른 시민 단체도 그 이 불침범 그 선거표 개표할 때까지의 불침범 있죠. 이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거기 뚠눈으로 세우기도 했거든요. 그렇도록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에 2019년도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다니거나 교육하러 다닐 때는 사람들이 몰래 사전선거 보관하는 데를 불을 끄게 되고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봉인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살라미 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풀렸어요. CCTV도 설치할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전선거 부재자 투표한 그 선거표를 어떤 선거함에 봉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두든지 상관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체육관에도 보관했었고, 체육관에도 그 표가 보관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지선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수지선거 사무실 사무원들이 수시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부재자 투표를 이미 했는데 그 부재자 투표의 보관 장소가 그러면 이 철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우리 시민들이 2시간 근무죠. 2시간 근무하고 교대하고 3시간 근무하고 교대하고 이러면서 시민들이 감시를 했는데 기가 막힌 거는 새벽 3시, 4시에 공무원들은 원래 9시 땡 되면 출근했다가 6시 땡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딱 퇴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 4시에 그 여직원이 문 열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가냐 했더니 할 일이 있대. 새벽에 뭐가 할 일이 있냐? 이러면서 옥신각신 데다가 들어갔어. 우리도 들어가겠다 했는데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는 그러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0년 4월 15일 선거 당일 선거 전에 그렇게 옥신각신 됐는데 창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들었고 봤을 때는 뭐냐면 예전에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불을 꺼놓고 다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2020년 그 사전선거 보관하는 데는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선거 사무실이.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예.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초반에는 국민의 새누리당이었었나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계속 이기다가 밤에 2시, 3시, 4시 되면서부터 갑자기 뒤집히더라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에 대통령 돼서 4년 임기 끝나고 다시 도전했죠. 재임.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선거 그러니까 이제 재도전했죠. 대통령이면서 2년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했을 때 우리가 2020년도에 사전선거부터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러니 민경욱 대표부터 해서 거기 애국자들 지금 대통령 변호인들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해서 부정선거의 자료 이런 거로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에 공화당 측에 전달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냐.
그랬는데 트럼프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어땠습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를 난입하고 폭동을 일으켰죠. 폭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데 트럼프를 막 매도했죠. 미치광이다, 정신분열자다, 또 여자 그 해가지고서 여자를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막 엄청난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이 난무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조중동,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트럼프를 완전히 까내리고 완전히 그냥 아주 무식하고 이런 사람을 까내렸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정신 차렸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선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제 1,000명의 변호사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투입했는 줄 알았는데 1,000명이 아니고 6,500명. 트럼프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좀 돈 좀 많이 좀 해서 이 공무원들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뭐 사업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투입해서 6,500명의 변호사를 각 주에 부정선거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마크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임으로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둘이 붙었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이제 둘이 붙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어요. 조금 떨어지다가 앞서기 시작했는데 그 앞섰던 것이 다음날까지도 후에까지도 계속 유지가 됐어요. 사전선거 했던 부재자 투표했던 것도 이겼고 그래서 3분의 2 해서 대통령 당선됐죠? 당선됐어요. 왜? 감시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여론조사도 트럼프가 진다고 했고요. 그렇게 꾸며놨죠. 그런데 뒤집히지 않았죠. 트럼프가 이겼죠. 그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500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선거함을 감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확률적으로 이겼던 사람이 뒤집히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여론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조작하면 사전선거를 가지고 조작하면 뒤집어 엎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막 이기다가 이게 꺼지고 나서 다시 켜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뒤집혀 있었잖아요.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화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화내면 여러분들 화병 걸려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부드럽게 작은 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화내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정의와 공정과 그 다음에 상식이 통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 아플 거예요. 그죠? 그런 상식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제가 유튜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 차 한잔 하시죠? 저는 지금 바닐라 라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한 잔 드릴까요? 네.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정직과 신뢰와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하는 거지, 불신과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함과 부정직감과 공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으로 세상이 된다면 그 세력들이 독재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하겠죠. 여러분들 개돼지로 되고 싶습니까? 저는 개돼지 되기 싫습니다. 저희 조상은 장절공 신순겸 장군의 후손입니다. 저는 33대 손이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원래 신상민인데
돌림자가 잘못돼서 2대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규자 돌림인데 규자 돌림은 32대 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저는 33대 손이고 우리 아들이 34대 손. 그다음 우리 손자가 35대 손 되겠죠. 그 정도로 장군의 후손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뭐 고려 왕정 정치였었으니까 왕건의 그 의형제고 제일 의형제죠. 그런 그 후손의 평산신 씨의 자손이죠. 저는 무인님이면서도 문무를 겸비한 그런 집안이고요. 우리 신사임당도 또한 저희 집안입니다. 그다음에 신립장군도 저희 집안이고요. 예, 문희공파입니다. 그러한 집안이 이런 나라가 어쨌든 우리 민주화, 우리 우리 선배들이나 이런 돌아가신 분들이나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소중하게 자유대한민국을 가꿔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부강시켰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었고 또 그동안 많은 뭐 이렇게 자유를 강렬하게 쟁취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시장 경제를 키워왔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러한 작금의 연상을 봤을 때 광화문 엄청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그다음에 2030 청년들이 광화문으로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태롭다는 얘기죠. 우리 국민들이 위정자들 한 줌의 위정자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들한테 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가열차게 나가는 게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선거 감시를 하면은 국민 뜻이 사회주의를 원하면 그대로 되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면 그대로 된다고 좀 봤기 때문에 이 선거함을 감시하자 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나라가 걱정되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사로 해서 지금 감옥에 풀려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그 원인이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하야되고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선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조작해서 독재로 가는 아니면 나라를 좀먹는 것들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개돼지로 변하고 정권의 눈치 보게 되고 결국은 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화병 나서 죽거나 아니면 제3인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거에 귀결되는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근데 전자개표를 하게 되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본투표에서 사전투표하지 않고 본투표에서 엄청나게 80-90% 했을 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되겠죠. 그 이외에는 조작을 하게 되면 이건 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800년 된 사람도 투표에서 1800년 내에 사람도 투표했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80살도 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형상보건기억종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개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개표로 해야 되는데 대만처럼 수개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전선거 철저히 감시하면 사전선거 했으면 그 자리에서 초등학교처럼 누구 한표서 받을 정자로 해가지고 그거를 취합해서 근거자료 만들어서 전국을 취합하고 그 다음에 본투표 했을 때도 즉시 그 자리에서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고 이런 거를 캠페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는 가짜 국회의원이지 않을까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계획이나 변은 검찰총장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었고, 잘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사회주의로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느껴서 대통령 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사실은 윤석열은 문재인이 키웠거든요. 처음엔 저도 윤석열 안 믿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봤냐면, 검찰총장 청문회를 했을 때 어느 모 국회의원이 청문회 때 이렇게 많이 누구 어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 후보자가 눈도 상당히 표정도 되게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이가 키운 사람인데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은 잘하면 내가 생각했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겠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인해서 대통령, 물론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그 주변 해가 엄청 방해 공작 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딱 연설하는데 자유대한민국 자유자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까지도 저는 안 믿었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왜 문재인을 건드리지 않고 이재명을 못 집어넣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카르텔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뭘 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그 아버님이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인가요? 거기에 박사라고 하는데 되게 훌륭하신 분이랍니다. 근데 그 아버님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좌파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뭘 봤냐면, 문재인이가 키웠기 때문에 문재인이 키웠으니까 그냥 가식으로 위장 우파, 위장 자유 대한민국, 위장 이거로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포인트로 뒀던 것이 뭐냐면 부정선거였었어요. 부정선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당신은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나라의 어떤 위태로움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거를 책임을 방관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엄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비상계엄령을 내렸는데, 그 비상계엄령이 뭐냐면, 비상계엄령 거기에서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죠. 근데 아침에 저도 깜빡하게 하고 일어나 봤더니 계엄령이 해제됐대네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계엄령했어? 오, 잘 됐다. 그래,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계엄령을 열심히 해가지고 강력하게 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 6시간 만에 해제하나요? 뭐야, 저 바보 아니야. 하려면 좀 계엄령에서 싹 다 잡아들여서 어떻게?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부정 세력들 다 잡아들이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지. 저게 뭐냐? 바보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봤을 때 국회의원 280명, 260명,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거의 300명, 그 다음에 그 과천, 그 다음에 그 중앙선관위 연수원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전방에 어디 지역에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계엄군을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란죄로 몰았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앉으셔서 뭐 방해 안 되면 예. 제 유튜브 찍는데 뭐 괜찮죠? 예. 자,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계엄령은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동격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에서 치고 서에서 취한다. 예. 자,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불순분자들, 좌파들이 비상계엄령은 내란이다 해가지고 탄핵수초했지 않습니까? 1차는 탄핵수초가 안 되는데 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임시 국회를 열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왜 탄핵이 왜 내란이냐 이거죠. 극히 비상계엄령은 정상 통치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몰랐다가 이제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 전한길 일타 강사 아시죠? 전한길 일타 강사가 그 사람도 비상계엄령을 했을 때 엄청나게 비상계엄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한길, 꽃보다 전한길 한번 쳐보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전한길의 객관적이고 일타 강사로서 유명 강사거든요. 객관적이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또 그 유튜버까지도 고발했더라고요. 전한길.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엄령은 정상 통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이렇게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화나잖아요. 저도 지금 상당히 화난데 그걸 누르고서 하는데 저마저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개이 씨발 새끼들 막 이렇게 욕하고 하면 여러분들 화나잖아요. 그죠?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냉정하게 우리 그 2030 젊은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지금 청년들도 나서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은 정상 통치고 탄핵 수출은 원천 무효라는 거는 아마 역사적으로 나중에 100년, 200년, 1000년 돼도 우리의 이런 활동이 기록돼서 우리 후손들이 아마 여기에 대한 그 역사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유튜브에 여러분들하고 명절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거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부도 종북 좌파라든지 중국 사회주의, 중국인들의 어떤 저런 무도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좀먹고 이러한 무도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자유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지키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은 저력 있지 않습니까? 저력. IMF 때 어떻게 했습니까? IMF 때 IMF 여러분들 겪었지 않습니까? 금 모으기. 저도 IMF 때 금을 내려고 했더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애들 금반지 뭐 이런 거 다 싹 해가지고서 다 잊어먹었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금을 못 냈거든요. 그게 천추의 한인데, 저기 금리라도 있으면 제가 빼가지고 낼 정도로. 근데 불행하게도 제 금리도 없었어요. 도둑 맞았고, 금리도 없었고. 도둑놈이 엄청 많은 금을 다 훔쳐가가지고. 예, 그래서 했는데, 그 저력 있지 않습니까? 금 모으기. 그거는 금 모으기에 금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IMF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이 500만 불의 흑자를 봤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2030 지금 태어난 애들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후손들한테 떳떳하게 우리가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열차게 싸우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싸워나갈 거고요. 지금은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마음이 약해서 싸우다가 겁나면 막 심지어 이제 숨을 때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 좌파들은 머리가 되게 나쁜가 봐요. 다 드러나는 것까지도 막 그냥 속이고 거짓말 시키고, 거짓말이 막 진실이 그냥 계속 그걸 막 진실로 보도하고 가짜 뉴스 보내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파들도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해져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아마 갈라치기가 있을 거예요. 좌파.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아주 그냥 골수 좌파가 있어요. 근데 팩트에 귀를 닫아요. 그리고 MBC만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가짜래, 꾸미는 거래. 가짜 뉴스에 우리가 현혹당하고 있대. 그리고 심지어는 나한테도 막 네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니 해가지고 한심하다는 투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난 너무 웃겼어요. 그 정도로 이 가족 간에, 형제지 간에도 갈라치기 되는 것이 지금 저 더불어들, 저 종북 세력들, 불순 세력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양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당당히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화내지 마시고, 화내면 여러분들만 손해지 않습니까? 그냥 팩트에서 싸워 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 TV가 원래 공정선거 공정연인데 이제 공정선거 줌TV로 제가 바꿨으니까 앞으로는 이거로 제가 공정선거를 제 여생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이 동고동락하게 될 겁니다. 선거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실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